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비전문가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렁큰 황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수에서 알바가 된 송알바입니다. 어색하네요. 네, 이번 주에는 죄책감을 안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레진입니다. 자, 오늘 대망의 술과 담배 이야기가 네.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술에 관해서. 진짜? 네. 자, 술에 관해서 알코올의 약동학적 특징에 대해서 1차 함수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학이잖아. 전공. 처음에 술을 먹으면 별 반응이 없어요. 체내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 다를 텐데. 어디서 흡수가 되나요? 위에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간에서 해독이 됩니다. 벌써 틀렸어. 저런 빵점이시죠. 큰일 났네. 약간 정신이 알딸딸해지면서 막 헛소리하게 만드는 액체죠. 벌써 술 드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술에 관련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잔씩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온다. 당연히 운전해야 되잖아, 이따가. 대리기사라는 좋은 제도가 시즌2 14번째 이야기 2부 금조 및 알코올 중독. 이제 알코올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위에서 흡수가 10%에서 20% 사이고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거의 8-90%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술 먹으면은 송백수 경험상 언제 제일 알딸딸해지나요? 술 먹고 좀 있다가 몇 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 것 같은데. 오, 정확해. 정확하다. 40분에서 60분 사이 혈중 농도가 절정에 이르죠. 많이 그렇죠. 먹어봤네. 그럼요. 그래 보통 이제 아까 왜 대리기사 부르는 얘기를 했는데 술 먹고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운전해서 가야겠다. 술 깨고 가야겠다고 술 하시는 깨고 분들이 있죠.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때가 혈중 농도가 절정이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에서 얼마큼 먹고 얼마큼 지나야 안 걸리는지 얘기해 주나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이 좀 빡세요 이게. 네. 보통 이제 혈중 농도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송백수. 아니 송알바. 네. 수학 전문이잖아.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네,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체중 70kg 기준, 우리 중에 70kg인 사람이 없어서 그렇군요. 아무리 봐도 80, 뭐 한 50, 뭐 이럴 것 같은데 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1리터 마신 걸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 농도가 떨어져요. 0 얼마 떨어진다고? 0.15. 0.015. 근데 그러니까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게 몇 퍼센트죠? 0.05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면허 정지 100일. 술 먹고 얼마나 버팅겨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걸릴지 계산할 수 있겠죠. 시간당 0.02로 떨어진다고요? 왜 이렇게 계산하고 싶지? 잠시만 아니, 있어보세요. 비례식 산수도 계산 못 해가지고 전에 그 마약 청정 지역 할 때 기억 안 나? 솔직히 그건 별로 계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 아니 근데 1리터를 마시면 원래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줘야 떨어지는지를 뭐 그래. 알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아이씨 나 계산하기 싫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집에 가서 방송 들으면서 혼자 계산해 볼래요.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이 맥주 한 캔 마시면 보통 0.03% 된다. 한 캔은 몇 리터를 얘기해요? 이게 350. 네. 원래 계산 공식이 마신 술의 양 밀리리터 곱하기 술의 알코올 농도 퍼센트. 도수. 예, 그다음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0.0013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체중이 더 나가면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한 캔 마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코올 농도가 0.03% 정도 돼요. 350을 먹었을 때요. 네네네. 그리고 자, 소주 그러면 한 캔을 먹었을 때 0.03이면 음주에 안 걸리네? 그러네요. 한 캔이면은 원래는 그래서 원래 맥주 되죠. 한 캔 정도는 괜찮다고 말을 하잖아. 다들 알고 있잖아. 사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우. 다들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요? 맥주 한 캔까지는 뭐 맥주 한 잔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러면서 한 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한 잔이 250ml인가 그렇잖아. 그 컵이 그 사이다 컵에다 부어 500잔 먹으니까. 말고. 네. 근데 500잔을 먹으면은 이제 0.03이 더 넘어가겠죠? 500잔을 먹었으면 0.045 정도 되겠네. 그럼 0.01호씩 한 시간에 떨어지니까 70kg인 사람이 적어도 먹고 스톱한 다음에 3-4시간 있다 운전을 해야 된다. 아니지,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그렇게 0이 될 필요는 없잖아. 0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아, 그렇지. 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네. 참 좋은 거 가르친다잉. 여러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좀 잡혀가는 방송. 한 방울이라도 지금 마셨다면. 관심 있는 사람은 돌려갖고 지금 받아 적고 있을 거야. 맞아. 송백수 이거 편집하면서 막 받아 적을 거야. 근데 아까 송백수가 얘기한 것 중에 술이 간으로 대사가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음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후! 간으로 대사된다며. 후! 근데 왜 불어? 그걸 저한테 피 뽑아야지, 피. 간으로 대사된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체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한 걸 얻기 위해서. 간으로 90%좀 대사되고 이제 신장이랑 폐로 한 10%니까 그렇게 역산을 하는 거예요. 분 거를. 아니, 그리고 술 많이 마시면 냄새 막 나지 않나? 그렇죠. 그 술 냄새도 나지만 그 아세톤 다음 냄새. 날 굉장히 술 많이 먹은 술 깨는 냄새. 그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톤으로 변하면서 그 냄새가 나죠.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 네, 아세트산이죠 결국. 케톤이 아니고 산으로 변하는 맞아. 거죠. 네. 술 많이 먹은 사람한테 다음날 나는 냄새. 역시 저는 유기화학이 C였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하고 있죠. 그게 묘한 게 술 취한 냄새랑 숙취 중에 있는 사람의 냄새가 완전 달라요. 네, 놀라워요. 근데 그건 맞는 사람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꽤 커요. 판단 미스일 확률이.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이론적인 걸 다 떠나서 보통 알코올 도수라고 하는 게 뭐 25도, 네. 뭐 4.5도, 네. 4도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소주는 소주 잔에 한 잔, 맥주 잔에 한 잔, 네. 와인 잔에 한 잔 했을 때 알코올 양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30g 기준으로 맞췄을 때 소주 반병, 맥주 2캔, 포도주 반병, 위스키 2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놓거든요. 왜냐하면은 술에 알코올이 100%인 게 아니죠. 아까 그쵸. 도라고 말하는 게 알코올이 몇 %다 그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소주는 요즘은 17.5도. 깡소주는 25인데 과일소주는 더 낮죠. 과일주는 15도 미만. 15도 미만이고. 그 참이슬 빨간 건 20.1도. 프레쉬는 17.5도. 뭐야? 당신 나한테 여자친구 멤버 다 외운다고 말할 게 아니네. 지도 다 외우면서 나한테 뭐라 그래. 옛날 그 한자로 적힌 진로 그 술은 아직도 2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그거 있어요? 병따개로 따는 아니죠. 소주? 아니에요. 돌려서 없어요? 따요. 네. 그건 없어졌습니다. 요새 우리 팩소주도 학교 다닐 때 있고. 있었는데. 네. 소주는 처음 나왔을 때 30도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두껍이 28도 뭐 이랬으니까. 쭉쭉 낮이다가 25도로 한 20년 버티다가 이제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 처음 다닐 때는 두꺼비 그 뚜껑 색깔 뭐 무슨 맞아. 색 주세요 이모 막 이렇게 네. 갖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맥주는 4.5%. 그 정도. 맥주도 요새 다양해. 에일이 막 맞아요. 나오면서 에일 10%짜리도 나오고. 아 그래? 에일은 다르겠다. 독일 맥주는 또 도수가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국은 맥주는 좀 뭐 그냥 오줌이라 그러던데. 퉁치면 소주 한 병이랑 와인 한 병이랑 총량 알코올은 거의 비슷하고 소주 한 병이랑 맥주가 한 작은 거 4캔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통 그 잔이 일정 알코올을 담기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면은 봐봐, 맥주잔 한 잔이랑 소주잔 한 잔이랑은 비슷한데 네. 폭탄주는 그 두 개 섞어 놓은 거니까. 와, 소맥 맛있죠. 소맥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게 그 슈틸리케 감독을 고문하는 법이라 그러면서 네. 한국 맥주를 먹었을 때 그 아. 역 같은 표정을 짓는 밑에 댓글이 독일 분이시지. 이래서 내게 오줌을 우리나라 줬어. 맥주를
그 정통 맥주처럼 먹으려면은 폭탄주를 제조해서 그렇죠. 알코올 농도를 맞춰야 그거랑 비슷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아. 아니 그 사람들이 폭탄주가 흡수가 더 잘 돼갖고 더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흡수가 더 잘 돼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수가 높아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코올 흡수 속도가 네, 제일 흡수도. 빨라지는 퍼센트가 20%거든요. 아. 그러니까 25%짜리 소주랑 4.5%짜리 맥주를 섞어가지고 아. 20%로 맞추는 기법을 만든 걸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그 잔에 라인 그어져 있으면서 그렇죠. 폭탄 제조 중에서 제일 빨리 취하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군. 20%라고요? 네, 20%. 20%. 몰랐네요. 잘 들으세요. 네. 네. 메모하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종이라 하더라. 똑같은 주종끼리는 비슷하겠구나. 어찌됐든 20%일 때가 가장 빨리 흡수된다. 그래서 소주가 그래서 빨리 취하는 건가? 20%에 제일 가까운 술이긴 20%에 하죠. 가까우니까 네, 그 차이가 있는데 약동학적 차이가 있대요. 그렇구나. 사실 소주를 제일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잘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알코올의 가격 자체도 제일 싸고 예. 먹었을 때 제일 빨리 취하는 농도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소주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문제가 되는 술들이 이제 유명한 술들이 몇 개 있어요. 럼주 같은 거. 럼주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제일 유명한 거는 그 고우가 먹었던 술 뭐였죠? 초록색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초록색 병 고량주? 칭따오. 발렌타인 30년산? 녹색 병. 그거 양꼬치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녹색 아니야? 병은 소주 아닐까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드라이진에다가 뭐 섞은 술이라든가 이런 술들이 대부분 다 20도 조금 넘어요. 그 이유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이렇게 먹었을 때 최적 효율이 나오는구나. 이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송백수는 아직 경제에 이르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인타스케이션까지 안 간 것 아직 같아. 수양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네요. 네. 모르는 정보가 있다니. 네, 내가 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술 먹을 때 안주를 같이 먹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빈속에 깡소주 먹으면 취하죠. 빨리 취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거는 소화기 점막으로 흡수가 되는 건데 내용물이 음식 같은 게 뱃속에 안 들어 있으면은 우리 빈속에 약 먹는 거랑 이제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빈속에 뭘 먹어도 흡수가 제일 빨리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급 테크닉으로 탄산을 섞어 넣어서 이제 술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죠. 샴페인 같은 거. 맥주잖아. 맥주도 탄산이 좀 맥주도 있어요. 탄산이 맥주도 탄산이 들어가 있고 어. 그 샴페인 같은 경우도 일반 포도주보다 또 흡수가 더 잘 되고 요거를 이제 흉내 내는 게 술에 이제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를 섞어 먹는 케이스죠. 럼콕, 잭콕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파클링 와인 이런 것도 많이 스파클링 하고. 와인이 싸구려 샴페인이잖아. 그치.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입니다. 근데 그 위에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샴페인이라는 게 특정한 특정 쌍파뉴라는 지역이죠. 지방에서만 만드는 거고 그쵸. 그 지방 아닌 곳에서 그런 탄산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을 때는 네, 샴페인을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 이 탄산가스를 섞었을 때 술이 흡수가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게 좀 속설로 많이 떠돌았나 봐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설 자체는 탄산가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위가 드러나고 그래서 압력이 생기고 그래서 알코올의 흡수가 좀 더 이제 빠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정말 실험을 해보더라고요. 생 보드카 그리고 보드카에다 물 섞은 거 그리고 보드카에다 탄산수 섞은 거 실험군 내조를 나눠서 완벽하게 실험을 있으면 나 했더라고요. 좀 불러주지. 공짜로 술 마실 수 있는데 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제 생보드카보다는 다른 두 가지가 당연히 흡수가 더 빨랐어요. 도수 자체가 맞춰지니까. 근데 물 섞은 거랑 탄산수 섞은 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탄산 때문에 알코올 흡수가 빨라진다는 건 좀 근거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이 청량감 때문에 한 번에 벌컥벌컥 더 많이 먹게 돼서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저 싶어요. 과일 소주가 더 빨리 취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단맛에. 근데 우리 지금 중독 치료와 관련된 얘기 들었는데 너무 술에 대해서 지금 기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치료를 하고 싶으면 일단 중독을 시켜야 되잖아. 중독을 시켜야 돼 굳이? 근데 굳이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치료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해 보고 이거 사실 이게 그 주당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라뽀의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이제 잘 아는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이온 음료랑 섞어 먹는 거. 뿅가리 스웨트. 뿅가리 스웨트. 이거 진짜 맞나? 그 범죄용으로 쓰인다는.
왜요? 그 빨리 취한다고. 예, 술에 아. 이온 음료 그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흔히 이렇게 음료들이. 그러니까 알코올에 개를 섞어 넣으면 알코올이 물보다 빠르게 흡수가 돼서 엄청 흡수가 되니까 빨리 취할 것이다. 가까운 술. 아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내 몸에 가까운 사실 술이래. 저 드립을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들어본 적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요? 편집해 주세요. 술은 고등학교 때 많이 먹잖아. 아 그렇습니까? 수능 100일주 뭐 이러면서 먹잖아. 진짜 착한 척 하십니까? 야, 내가 보기엔 학창 시절에 네가 제일 돌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수능 끝나는 날 그때 당시에 아마 처음으로 레몬 소주가 나와갖고 언제예요? 96년도 내 기억으로 너 세터 갈 때 남자친구랑 뽀뽀해봤다고 자랑하던 놈인데 그게 언제지? 나 놀아봤던 놈이라고 대놓고 아니 술 자랑하는 걸로. 먹는 거랑 뽀뽀해본 거랑은 다른 얘기 아닌가요? 보통 술 먹고 뽀뽀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술 보통 깨워야 그렇지 안 않습니다.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저는 술을 고등학교 3학년 100일 때인가? 그때 처음 먹은 것 100일주?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연애해봤다고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여튼 술 드셨네요. 어쨌든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먹어봤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었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먹고 또 먹고 막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 수능 끝나고 한번 먹어보겠다고 레몬 소주를 사오다가 동네 깡패 언니들을 만나갖고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아니, 첫인상이 중요한데 술에 관한 첫인상이 별로네. PTSD 저희 언니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술을 먹을 때마다 플래시백으로 동네 깡패 언니들이 생각나는 거야. 사실 이게 좀 소위 이제 뿅가리 스웨트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근거가 있냐에 대해서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얘에다가 뭔가를 섞었고 그래서 도수가 낮아지고 좀 맛이 연해지고 그래서 먹기가 편해서 과음을 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조주사 자격증이 있는데 뭐래? 양조사야 양조사? 아니 그 바텐더 아니 생긴 것도 판다렌 브루마스터 같이 생겼어. 아니라고 아무 안 했다고. 오, 진짜 그런 것도 있으세요? 친하게 지내야겠네. 근데 갑자기 그 포감 생김. 근데 사실 이제 그 칵테일 같은 거를 만드는 이 기법들이 뿅가리 스웨트랑 비슷해요. 굉장히. 결국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알코올의 좀 그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향을 줄여서 먹기 편하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저 당이정 같은 거죠. 예, 그치, 먹기 당뇨랑도 편하게. 비슷하고. 인캡슐레이션 시켜가지고 더 먹게 만드는 거죠. 술인데 술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먹겠다. 우리 간호 선생님이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얼마 전에 그 요새 좀 이렇게 먹기 편하게 나오는 저알코올 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다 섞은 것들. 그치 뭐 이렇게 과일이랑 소다 섞은 것들 그 뭐 이렇게. 하얀 수가 고양이 될 거 나와서 네, 그거. 브라더 브라더 그거 말고 소다. 형님 소다 말고 그 무슨 자몽맛 무슨 이슬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맞아요. 아니 수나리는 소주고 그거 말고 좀 이렇게 탄산이랑 잘 이렇게 음료수처럼 해갖고 한 3도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먹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저랑 그 개인적으로 편의점 가면 만나시면 파는 되는데. 그거만 하는 거구나. 오케이. 하이츄 뭐 이런 것들. 나 그거 업무 시간에도 가끔 먹는데. 이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는 부장님 이메일이 아니 나 브라더 소다가 술인 줄 모르고 그냥 저 밀키스나 암바사 같은 건 줄 알고 먹었다가 나중에 헉했지. 아, 술 얘기하니까 술이 땡기긴 하네 그죠. 진짜.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도 탄산 그 자체보다는 이제 탄산 음료 대부분 다니까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음을 좀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소주에 생각합니다. 사카린을 섞어 넣은 건가? 아, 예, 그건 맞아요. 그 왜 저 어느 회장 여기까지 네. 아 그래서 술이 달구나. 달게 만든 거구나. 사실 그러니까 보드카에다가 아스파탐 섞어서 먹으면 소주랑 맛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별걸 다 해보셨어. 심심하니까. 아 이분 딱 봐도 스타일이 본업은 이제 월급 루팡이고 부업에 충실한 거지. 직업을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 아니 고르지. 잘 고른 거죠. 잘 고른 네. 거죠.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부업을 할 돈을 벌기 위해서 편한 본업을 찾은 거야.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학생 때 한 겁니다. 아직도 수련생이잖아요. 뭐 어떤 수련이잖아 아직도. 수련이가 신선- 학생이지 뭐.
돈은 받고 다니니까. 아, 나 잡혀갈 것 같아 진짜. 자, 그럼 술을 뭐 어떻게 마시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시는 얘기들을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주 측정을 할 때 술의 농도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길래?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네. 이 음주운전 측정 그쵸. 법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일단 음주운전 기준선 몇 프로? 0.05. 0.05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어? 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약간 반응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운동실조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바로바로 대답하는 게 더 웃겨. 왜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아니, 떨어집니다. 이게 실용주의잖아. 실용주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테니스를 좋아할 것 같은 어느 그 미키마우스 닮은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사고와 판단 및 억제가 느슨해져서 네. 운동 실조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게 운전하는데 쥐약이다. 0.05%부터 여기가 음주운전 기준선이고 여기서부터 뭔가 그 음주운전인 거예요? 네. 네. 0.05 0.05가 딱 나오면은 나오면 그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 100일 정지에 이거 이하면 훈방이고. 그냥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2배 0.1%가 되면 어떻게 되나? 면허 취소입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1, 2회 적발 시. 네. 뭐 요거는 법률 사이트 가서 찾아본 거고요. 이제 수익은 운동이라고 우리 근육 중에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있잖아요. 팔다리 근육 같은 거지. 네, 그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움직임이 눈에 띄게 서툴러지고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미 맛이 간 상태인 거죠. 저런. 여기서 이제 0.2%가 되면은 0.2가 될 수 있나? 여기부터 와. 이제 1년 징역에 뭐 300에서 500까지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뭐가 0.2가 나오는 거야? 아까 위에 계산 다 했잖아.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마신 술의 양 곱하기 실은 알코올 농도 곱하기 위스키 병샷 하면은 0.2 가까이 나오죠. 그렇지 그렇지. 너 몇 년산으로야? 몇 년산으로? 어차피 더 쓰는다 그게 그건데 뭐. 그럼 17년산하고 30년산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맛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른 거지. 나이가. 가격만 다른 거야? 아니요. 그 깊이가 달라요. 향이 달라. 진지해 향이. 지금 송알바 엄청 진지해. 로얄 살루트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술인데. 오크통에 넣어놓은 네. 나무 맛이 더 배어나는 건가? 근데 원래 위스키는 그- 오크통 맛이니까. 이 얘기해도 되죠? 그 오래된 술일수록 깊은 맛이 있어서 목 넘김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것 순수한 액체 그 자체를 넘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나 이런 목소리 처음 들어봐. 인간 이렇게 진지하게 방송하는 거 처음 봐. 일단 술 한 잔씩 먹고 하시죠 일단. 직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런 느낌이고. 지난주에 내가 이랬어. 나는 평소에 늘 당하고 있고. 자, 0.2% 되면은 뇌 운동이 술이 억제하는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뜨고 막 말 흥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억제를 시키는 거라서 0.2%부터 뇌 운동이 전반적으로 억제가 되고 감정 조절이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갑자기 헤어진 여자친구가 전화하고 생각나서 뭐 전화를 하고 뭐 근데 기억이 안 나죠. 꺼이꺼이 하고 뭐 괜히 막 신호등에 싸움 걸고. 제가 예전에 소주 10몇 병 먹고 막 이틀 잔 적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건 잔 게 나는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 말로는 세미코마. 신호등이 왜 저게 녹색인데 파란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이러면서 신호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전 다 이해합니다. 예, 예. 그랬대요. 그럴 수 제 있어요. 20살 시절인데 그럴 수 있어요. 20년 전이죠. 아무튼 그렇게 오래됐어? 그 이후로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이상이면은 이제 0.3%부터 혼동, 혼미한 뭐 스투퍼, 컨퓨전 이런 거고 와. 0.4% 넘어가면 혼수 상태. 0.5% 넘어가면은 호흡이랑 심박동 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기 의지로 0.3 이상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0.3 이상 돼갖고 이게 이 혼수나 호흡이나 뭐 이런 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요 0.2에서 0.3일 때 토하다가 그렇죠. 그게 살에 걸려서 좀 심하게 걸려갖고 숨이 호흡마비로 막혀서 죽는 죽는 경우가 경우가 볼케이노.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볼케이노라고 해. 네, 이거 볼케이노. 얘기하는데 보통 응급실에서 3월에
당직을 서고 있으면 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용가리가 들어와요. 아는 애가 들어오죠. 아는 용가리 용가리가 뭐예요? 이렇게 푸악 하고 이제 내뿜는 거죠. 네, 내뿜으면서 내가 뭐 먹었는지 확인하는 아니 애들. 근처에 대학교 많은 병원 응급실들은 제가 다녔던 병원마다 다 뭐 대학 부속 병원이기도 하고 대학 부속병원은 3월 달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예. 3월달에 동아리 후배가 온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용가리들이 들어와요. 그 과도 술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한 그러니까. 거잖아. 그럼 이제 용가리들이 들어오면 고개를 제껴주죠. 옆으로. 왜 억지로 술을 먹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까운 걸. 그 내가 나 주지 그냥 왜 먹을게요? 아유, 내 먹을 보통 술도 없는데. 음주 사고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쵸. 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한 되죠. 0.2 이상 넘어가면은 술잔을 뭐 들 의식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더 못 먹을 것 같은데 강제로 근데 주입하는 이게 순간. 가끔 저도 기사로만 접한 건데요. 0.3%가 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지, 진짜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체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는 상대적으로 이 알코올에 의해서 억제가 됐을 때에도 조금 덜하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던데 그거를 참조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증의 그런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겨울에는 술 드시고 정신이 혼미해서 아 길에서 네, 주무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기 저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것도 되게 많다고. 러시아에서 길에서 주무신다고요? 아니 그 보드카를 그러니까 이제 춥다고 술 열내려고.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음.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데 거긴 물처럼 보드카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방송 들으시면서 0.45 정도는 돼야 술을 먹고 중독 증상으로 죽을 수 있구나가 아니라 0.1 이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 자,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방금 얘기한 0.5% 혈중 농도 이상이 돼서 중독 증상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단어는 이 인톡시케이션 얘기보다는 사실은 어딕션 그렇죠. 네, 구분해서 그래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중독에 대한 얘기인데 지는 아니다 이거지. 네. 엄청 당당해 지금. 전 뭔지 아니거든요. 몰라도. 사실 저것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알코올 중독 음주에 대한 과소평가. 음주에 대한 진단 기준 선별하는 법을 특별히 홍백수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맞춤형입니까? 네. 이제 KG 선별 검사라 그러는데 이게 컷다운, 어노이드, 길트, 아이 오프너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KG라는 게 CAGE의 약자를 네, 이제 우리 모아서 만드는 의사 거죠. 선생이 직접 취조된다. 간별 진단을 하는 상황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가져온 거야.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막 네. 그러니까 KG에 대한 얘기를 질문할 때 보통 뭘 물어보냐면 네. 스스로 술을 좀 이젠 줄여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냐. 있긴 있어요. 어허 하나 주변 걸려들었어. 주변 사람들이 술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어요. 분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몇 월 달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술 뭔 먹지 말라는 소리야.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술 먹고 약간 그 문제 술을 먹는 문제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 당당해 진짜 당당해. 마지막 네. 해장 술 드세요? 아니요. 심각한 상태는 아직 아닌 괜찮아. 걸로.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선별 그냥 자세한 정밀 검사는 아니고요. 그냥 스크리닝. 필터링해서 이제 훅 그냥 아주 가볍게 뽑아내는 검사인데. 근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누군가 있어요? 네. 가까운 분이신가요? 지금은 좀 멀어졌습니다. 아 옛날 왠지 알 것 여자친구보다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뭐 세 가지, 네 가지 뭐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 분들은 오세요. 저 병원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요새 방송 원래 듣고 오는 병- 분들이 와요. 이 방송 원래 병원 홍보 방송이야. 아니 그 영리적 목적으로 방송을 하셨으면은 게스트한테 도움을 주셔야지 왜? 저희 비영리 병원인데요. 아 그러네. 우리나라 영리병원이 있나? 영리가 의원은 다 영리잖아요. 의원은- 아 의원. 우리는 비영리 의원이야 심지어. 아, 방송 듣고 오시는구나. 그러면 가끔 오세요. 실물 보면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목소리랑 목소리랑 다르다거나 뭐 똑같다거나 뭐.
방송 톤이랑 네. 진료 톤이랑 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정혜진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진료실에서는 제가 이 톤앤 매너가 여기보다 훨씬 더 톤 다운 한 톤 그래서 다운되어 아까 있는. KG 선별 검사할 때 진료실처럼 했었어야지. 진료실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해봐. 왜 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게 1년 사이에 뭐 2번 이상, 예를 들면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거나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거나 술을 계속 갈망한다거나 직장 생활이 안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이거 중에 2개 이상 나타나면은 이때부터는 장애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의 확진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딱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니 저게 왜 병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술에 관대한 문화권에서는 이 진단을 인정하려 되지 않는 경향이 환자한테는 당연히 강하고 의사한테도 사실 종종 우리나라가 엿보이는 부분이 그런 있습니다. 문화권 아니에요? 술 권하는 사회죠. 네. 우리나라에 그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환자들 처음에 입원할 때 차팅할 때요. 네. 기본 차팅 항목 중에 술을 얼마나 먹느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는 아닌데 소셜 드링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피느냐. 술 피면 어떡해요? 아, 오늘 창조경제 하는데 창조경제? 아이 그럼 이 좀 더 사람 좋을까?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막을 때 뭐 얼마나 먹는다 이거를 쭉 차팅하게 돼 있는데 정말 가끔 맥주 한 캔 정도 먹어요 이러면은 그냥 소셜 드링킹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먹지만 그렇게 사실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먹지 않는다는 술은 의미인데요. 먹지만 음주는 안 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이게 의대 다닐 때 이 차트 작성법을 배울 때 그때 네. 이제 이렇게 소셜 드링킹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주 2회 1회당 소주 한 병 20년 이상 이렇게 적어라 라고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본인이 입원하셨을 때 이제 차트를 쓰러 주치의가 가니까 음주료가 물어보니까 야 임마 소셜 드링킹 그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웃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들도 사실 자기 음주력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문화권 자체가 굉장히 알코올 중독을 좀 그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예, 지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분은 술을 얼마나 먹는데요? 이분 최소 주 4에서 5회 1회당 소주 2병을 최소 30년 이상인데 그 30년도 이제 20살 이후로 따졌을 때 30년이라는 거지. 그 전에 안 드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교수님이라고요? 그것도 이거 어느 건지 얘기하는 거고. 소셜 드링킹 맞네요. 소셜 뭐 본인 말로 소셜 드링킹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까. 아 진짜예요? 대부분 소셜 드링킹이 뭐 음주를 선동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주장은 거예요. 아니 내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집에서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그 레지던트랑 먹고 내일은 같은 과 교수랑 먹고 다음 날은 다른 과 교수랑 먹고 그 다음 날은 제약 교수랑 먹고 이러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 같이 먹으면 알코올 흡수 농도가 달라져? 뭐가 다른데? 여튼 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 정말 확실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술을 먹었을 때 뭔 문제가 생기냐를 지금부터 협박을 시작하면 되겠죠. 협박이 아니라 이미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겪었을 성백수는 거예요. 뭐 술병 나고 뭐 네, 다 그 해봤습니다. 술병이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신체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겪었던 위장관 식도출혈 그것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지방간이라든가 뭐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알코올성 간염이 많죠. 네, 비형 전체 간염에 간염은 의한 제일 간경화도 많지만 알코올성 간염에 의한 간경화도 많죠. 그리고 이제 췌장염. 통증의 최고봉이라는 췌장염이 많이 생기고 대표적으로 영양 장애가 생기고 비타민 B 결핍이 많이 생겨요. 왜요? 술 때문에. 술이 비타민 대사에 영향을 줘가지고 특정 그 이런 뭐 나중에 뭐 드럭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외국 약사도 있는데 일종의 결핍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치아민, 뭐 사이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인데 요거가 치료에 알코올 중독 치료의 결정적인 약 중에 하나예요. 그거랑 관련된 게 이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란 되게 어려운 말이 진짜 있는데 오랜만에 들어봤어.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유도성 신경 인지 기능 장애라고 졸라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술 때문에 치매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알코올성 치매. 네, 알코올성 알코올성 치매고 우울 장애,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 자살까지 연결이 된다. 뭐 그다음에 폐렴, 결핵, 뭐 고혈압, 소화기, 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고. 무슨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온갖 병의 진짜 원인을 만하게 맞아서 그러네요, 지금 이게. 얘기를 아, 하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심지어 고환 위축 이런 거 있어요. 큰일인데. 그 유방 남성한테 여성형 유방 생기는 경우도 에스트로겐 농도 증가. 무슨 담배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담배랑은 이제 종목이 다른 거죠. 요거는 그쵸, 내분비 그쵸. 대사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담배는 폐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담배는 연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 태아 알코올이요? 그러니까 임산부. 엄마가 임산부가 술을 먹었을 때 네. 애가 이제 소두증 마이크로세팔리라고 소두증 그 지카 바이러스 그치, 그치. 소두증. 네, 그 그거. 그런 소두증이요. 어. 지능이 그게 낮아지고 지카보다는 사실 술에 의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술을 먹어놓고 지카라고 할지도 모르지. 브라질이면 충분히 아, 무서운데요? 네, 그쵸. 이렇게 이제 술 때문에 생기는 신체 장애가 있고 네. 술 때문에 생기는 이제 정신 장애로 이제 우리 중독하고 금단을 항상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코올은 중독이란 말이 성립을 하니까 송백수가 아는 그 중독이요. 네. 어떤 게 있나 대표 아까 뭐 우리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얘기하면서 퍼센트별로 뭐가 생기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다 알코올 중독 증상이에요. 네. 뭐 심지어 행복해지는 느낌 이것도 아, 네, 중독 그렇죠. 증상 중에 하나지. 명랑하거나 기분이 과다하게 업되거나 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뭐 억제를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교육받은 거를 억제하고 있던 거를 억제를 해서 이제 해방된 기분 같은 걸로 개 뻘짓을 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그게 다 억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여기저기 막 시비를 그쵸. 걸고 다닌다거나. 아까 뭐 막. 누구처럼 신호등에 그쵸. 시비를 그치. 건다거나 전봇대랑 싸운다던가. 전봇대랑 싸운다거나 그렇죠. 용기가 생긴다고 표현하죠. 뭐가 생겨? 용기. 동시모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필름이 끊긴다. 이게 맞아.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기억 장애라고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뭔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네네네네. 이게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의 그게 장애인가? 증상이다. 장애죠. 장애죠. 저희 예전에 신경과 교수님이 이 알코올에 대한 얘기할 때 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여부를 또 정하기도 하는데 블랙아웃, 네. 필름 끊기는 현상이 생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넌 거니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올 수 있지만 블랙아웃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한번 건넌 거라 신경세포들이 살아 돌아오기가 어렵다. 한 번이라도 생긴 사람 하기엔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될 때마다 손상이 생기니 어. 블랙아웃을 자주 겪고 있다면 당장의 알코올성 치매를 우려해서 그만 좀 줄이거나 송알바여 그 강을 건너지 마. 빈도를 줄여야 한다. 이 얘기를 저희 신경과 교수님이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먹겠죠. 그러니까 블랙아웃만 막아주세요. 네. 그렇죠. 그건 정말 근데 1년에 몇 번 없죠. 그래도 있네. 있긴 있죠. 그리고 전에 송백수가 이제 알코올 중독 얘기하면서 손떨림 네. 이런 거 얘기한 게 이게 중독이 아니라 금단이거든요. 술을 안 먹으면 네, 생기는 안 거예요? 먹으면 생기는 거죠. 술 네. 먹으면 농도가 괜찮아져요? 떨어지면 네. 그럼 떨리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고 오. 필름이 끊기겠죠. 그러니까 먹는구나. 술 좋네. 손떨림 방지네. 야 어떻게 해봐줘. 이게 약물 중독자의 전형적인 그건데. 술을 먹이면 멈출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술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만병통치약을 달라 그래요 차라리. 운동이라도 하든가. 그래서 이제 뭐 진폭이 큰 떨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코스트레머라고 손을 벌벌 떤다거나 그죠. 이렇게 짜잘한 떨림이 아니라 덜덜덜덜덜덜 네네. 떨리죠.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기능 항진이라고 맥이 빨리 뛰고 땀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치료는 당연히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한다. 이 상황의 사람은 어떻게 뭐 술은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게 심한 사람들은 술이랑 비슷한 맛이 나는 다른 음료를 찾을 정도로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액 이런 거 들이키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알코올 보급이 떨어져서 차에 넣던 소독용 메탄올을 물에 타서 먹어가지고 실명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술 맛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좋은데? 이 알코올 관련 이제 특히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게 가끔 다른 질환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진폭이 큰 떨림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같은 경우에 사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가 한참 후에 파킨슨이 의심된다고 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종류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건데 사실 실제로 눈으로 봐가지고 구분하는 게 그렇게 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노화에 의한 치매인 건지 아니면 알코올에 의한 치매인 건지 가끔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로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중요한. 송백수가 새겨 들어야 될 게, 치료의 제일 핵심은 지금이라도 치료 안 받으면 너 엿된다를 치료, 그러니까 저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인지 치료지, 세뇌가.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술을 먹는 거랑 합리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합리화의 고리를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단주 모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는 거를 많이 권고를 해요. 일종의 이제 생활교정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외국 드라마 미드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 같이 술 먹으러 가지 모이면 술 않을까? 먹잖아요. 그 보통 그러니까 저기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가 끼죠. 그냥 환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경우는 근데 뭐 있긴 아까 한데. 의사도 뭐 소셜 드링킹 한다면서. 그러니까 그럼 답이 없는 거지. 뭐 그럼 나만 어떡하라고. 내가 간 것도 아닌데. 의사들이 술 제일 많이 마시면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의사보다 의대생이 많이 마십니다. 아,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그 이제 약이나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하는 치료 쪽에서는 이제 이 단주 모임에 나가고 나가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의사에게 카운슬링을 받으면서 그 이제 금주일기라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 술을 안 먹었는데 이런 기분을 느꼈다. 어떤 상황에서 이제 술을 더 먹고 싶더라. 이런 거 써서 제출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금주 우리 보통 술 끊는 약도 있잖아요. 약. 그런 약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 끊는 약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게 이제 다이설피람이라고 네. 교과서에만 있고 지금 아무도 이 약 안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거만 써. 네, 이 약 안 써요 이제. 왜냐면 이게 대표적인 혐오 얘기해도 혐오 되죠? 치료. 네, 혐오요법인데 네. 어떻게 돼요? 이제 술이 이제 에탄올에서 알데히드로 대사가 되고 이게 아까 아세트산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중간에 차단을 해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건데 이게 사람 구역질 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취의 키가 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네. 빨리 대사될수록 술을 잘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세트알데히드 상태에서 모든 알코올을 머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숙취가 거지같이 그냥 엄청 심하게. 근데 이 약 같은 경우 문제가 이 약이 그런 약이라는 걸 속이고 먹여야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 이게 알면 누가 먹어? 그치, 일반 약이랑 다른 게 보통 약은 본인도 동의하에 먹지만 이거는 몰래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약리를 갖고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지. 버리겠지. 근데 이게 안 써요. 되게 부작용이 세가지고 특히 심장질환이나 당뇨 환자한테 이거 썼다 진짜 골로 가거든요. 근데 술 오래 먹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설마 이런 질환 하나씩 없겠어? 그렇죠. 뭔가 있겠죠. 있겠지. 그래서 요새는 못 쓰고 아캄프로세이트라는 약을 써요. 다이설피람은 허가도 취해야 된 것 같은데 아캄프로세이트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기본적으로 금단 때문에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항불안제류의 일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뇌를 흥분시키는 글루타메이트 기능을 증가시키고 해서 불쾌하고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뭐 그런 스타일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불쾌하고 불안하니까 술에 손을 대는 건데 그런 상황 자체를 좀 해결해주는. 그렇죠. 요새는 거의 이걸 많이 쓰는데 얘도 사이드가 세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으로 끊는 거는 사실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금단 증상을 어떻게든 덜어보려고 하는 아캄프로세이트는 그 경우고 다이설피람은 진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속여서 그 네가 괴로워서 네가 이기나 이거 수치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스타일이라 더 이상 치료로서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럴 바엔 그냥 술을 좀 먹는 게 낫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음주에 관대하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길로 포레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따가 나올 약이긴 한데 그 담배 끊는 데 쓰는 약이 있어요. 챔픽스, 뭐 부프루피온 이런 약들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거를 먹으니까 술도 끝내라는 그런 게 나오면서 금주용으로도 시도를 해보고 있는 뭐 그런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챔픽스랑 부프로피온을 줘서 금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술 드실 때 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그쵸. 근데 술 먹을 때 담배를 안 피우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날 숙취가 없어지는 거야. 원래는 술, 담배 같이 쩔어야 되는데 담배가 빠지니까 술만으로 엄청 깔끔해져서 금주는커녕 술이 는다라는 분이 금연 이후에 많아져요. 그래서 네. 숙취가 없군요. 저 담배는 안 되게 피우거든요. 틈이 날 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 심한데? 아니 자꾸 너무 술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우리 있다고 안 봅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그런 적 그랬나요? 없는데. 그랬나요? 우리는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찔려서 대기 그런가? 지금 자꾸 선동과 날조로 승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말했죠 우리 팩트 폭력 방송이라고. 송글수 지금 찔려서 계속? 저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매일 드시는 저보다 훨씬 저도 어디 가서 술 좋아하는 걸로 안 지는데 와 진짜 저분한테는 내가 두산 두 발 다 들었다 할 정도로 아니, 주 4, 5회면 매일 아닙니까? 전 주말에 매일 먹진 오신다는 않아요. 얘기. 이틀 오시니까 아니 그 연속으로 저는 잘 먹진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연수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셨는데 소셜 드링킹 때문에 배운 걸 이렇게 써먹나? 와 진짜 어쩔 수가 응용력 없어요. 짱이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술 한두 잔은 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한두 잔이 아니라 한두 병을 하니까 아이, 문제잖아 지금.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분은 정말 거의 매일 술을 드시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혼자 야구 보면서 소맥 드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정기 검진을 받으시잖아요 직장에서는. 네. 근데 항상 간 수치 정상으로 나와요. 초음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간 수치만 봐서 몰라요.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간이 간경화는 부었을 텐데. 간경화나 지방간은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술 진짜 항상 시작하면 취할 정도로 마시고 집에 잘 못 가시거든요. 보통 간 수치만 이렇게 팔로우를 하다가 정상이라고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막 이렇게 혈관이 터지거나 다른 어떤 제3의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네. 그 건강검진 결과만 나오면 기쁘다고 술 더 드시던데. 근데 그 제가 검진을 가끔 이제 보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면요, 진짜로 매년 검진 왔을 때 깨끗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검진의 간암. 부정론을 그래요.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간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진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 검진이라는 게 내가 이 병을 찾겠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하나씩 지어가는 과정으로 하는 검진이 아니라 네. 그냥 스크리닝.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안 걸리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간에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합 그 검진. 검진이라는 정기 거는 모든 사람이 술을 그만큼 먹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특화된 검진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가서 뭔가 간 수치라도 한 번이라도 떠야 되는데 너무 정상 아니요, 검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 그래요? 수치는 간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간 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조용하게 그대로 티나지 않게 망가진다는 거. 그럼 훅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 말고 네, 실제로 그리고요, 깨끗한 간이었는데 네. 알코올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드셨다가 깨끗한 간이었던 게 확인이 됐는데 초음파로도 네. 1년 만에 그 다음에 왔을 때 간경화에서 간암까지 바로 넘어가시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의학 기술로 못 찾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알코올에 의한 그 암의 유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 이게 술을 끊으라는 방송인지 먹으라는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먹자. 네. 그리고 블랙아웃이 생긴다면 반드시 용량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엔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